네, 강프로입니다. 자, 삼성중공업 봅니다. 자, 삼성중공업이 오늘 장 초반에는 조금 강하다가 보합권에서 끝났습니다. 아쉬워요. 자, 근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삼성중공업은 강한 조건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고. 물론 시장의 주도주가 되진 않습니다. 뭐 시장을 이끌고 갈 수 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삼성중공업이 강한 이유는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약간 조금 삼성중공업의 모멘텀이 없었던 부분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게 뭐예요? 현대마린솔루션, HD 현대마린솔루션. 자, 현대마린솔루션이 상장을 했고요. 그 상장을 하는 과정에서 뭐 공모가가 한 83,000원인가 아마 그래요. 여기 보시면 여기 83,400원이네요. 83,400원에 공모 확정이 됐고 실제 공모 희망 밴드 최상단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인기가 있는, 그쵸, 조선 관련된 내용이 인기가 있는 건 왜 그럴까요? 아니, 공모는 경쟁을 해서 이 공모가가 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최저 희망 밴드에 되는 게 아니라 최고 희망 밴드에 걸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린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이 뭡니까? 조선주는 좋다. 근데 그 조선주를 이끌어가는 게 어디예요? 삼성중공업이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현대마린솔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자, 이걸 조금 보셔야 되는데 일단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요. 현대마린솔루션이 이렇게 강할 수 있었다는 건 조선업에 대한 회복에 대한 징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시장에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만큼 인기가 있었다는 거니까 오늘 2조 1,500억의 거래가 됐습니다. 그렇죠? 2조 1,500억이나 거래가 됐어요. 이거 시가총액 7조 2천억이거든요. 근데 이 기준에서 봐서도 이 정도까지 시가총액 받아야 되나?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선업에 대한 업황 회복에 대한 부분이 없었다면 이런 평가를 절대 받을 수 없다. 여기서 반토막을 쳤을 때, 그쵸? 청약 들어온 거, 그쵸? 공모 들어온 것만 보더라도 반토막 치면 그냥 7조 잡고 3조 5천억이잖아요. 이 정도 평가를 받은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현대마린솔루션은 AS 센터예요. AS 센터. 자, 그러니까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현대자동차에서 블루엔즈 있죠. 블루엔즈를 딱 떼가지고 뭐 기아로 따지면 기아 오토큐 이를 딱 떼갖고 상장을 시킨 겁니다.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아니, 자사의 AS 센터를 분할해서 상장을 했다. 구글에서도 유튜브를 상장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려면 이런 걸 없애야 돼요. 상법 개정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걸 하게 내버려 두니까 한국 시장이 혼탁해진다. 자, 오늘은 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HD 현대마린. 자, 내용 보겠습니다. 여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요. 자, 사업 분야. 자, 내용 볼게요. 선박 부품 서비스. 그쵸? 선박 부품. 기술 서비스. 그쵸? 여기 LTSA는 여기 고객 맞춤형 부품 서비스 제공. 그쵸? 부품도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성품이긴 하지만 차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한번 고객사가 영원한 고객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HD 현대중공업에서 떼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현대중공업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현대차에서 진짜 모비스 상장시켜 놓고 블루엔즈 따로 이게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금 이 모비스만의 무언가 사업 모델이 있죠. 그런데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대부분의 매출이나 그런 건 현대차 부품 이런 쪽으로 들어가지만 기본적으로 뭐 블루엔즈나 그런 부분, 그쵸? 서비스 센터에 대한 부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걸 상장함으로 인해서 뭐 시장에 대한 부분, 뭐 그런 부분이 뭐 좋아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뭐 부품 제조하고 뭐 기술 서비스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다. 그렇죠? 뭐 기술 서비스 여기 고객들의 요청에 따라 전 세계 어디 HD 현대에서 공급된 모든 선박 및 장비들을 대상으로 완벽한 기술 서비스. 그러니까 애프터 서비스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떼서 상장했다. 이 자체가 문제가 된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죠? 이거 오늘 단타를 쳤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정도 보고 딱 들어가서 여기에 매도 정도, 그렇죠? 이거 보고는 나와야 되니까 여기에 매도를 하더라도 수익 구간이 상당히 크게 잡혀요. 이런 걸 저도 오늘 매매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매매 못해가지고 괜한 꼬장을 부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장하는 건 좋지 않다. 하지만 이게 이런 정도의 이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건 확실하게 조선업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나왔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이 지금 주가가 어때요? 올라가고 있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삼성중공업을 봤을 때 2023년도 작년이죠. 작년 7월 달에 형성했었던 고가를 가장 빠르게 넘은 기업입니다.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그랬죠. 그래서 삼성중공업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해야 되고 타점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9,800원에 샀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살라 그러다가 제가 오늘 다른 종목군들을 매매하면서 일단 매수는 못했는데 내일도 삼성중공업은 매수 구간에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마린솔루션의 이 흥행으로 인해서 조선업에 대한 회복기를 탔다는 것에 대한 내용이 그냥 뭐 확정이 됐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에 꾸준하게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타점을 잡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은 내가 언제 매수하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자람테크놀로지 어때요? 매수하는 구간에서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 뒤에 있으니까 작아 보이죠? 여기 쭉 해가지고 여기까지 딱 보면 이런 상황에서 매매를 이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다른 내용들도 있습니다. 오늘자 같은 경우에 내용 보면 5월 8일 HB테크놀로지 유리기판, 삼성중공업 지금 말씀드렸죠. 그리고 TLB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보면 종목군들이 자, 삼성중공업 어때요? 모두 다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한다. 그렇죠. 여기서 제가 4.5% 손절을 했지만 올라가는 구간에서 다시 매수했다.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손절 안 하면 안 됩니다. 손절해야 돼요. 위험 관리해야 돼요. 그렇죠. 쓸데없이 물려 있는 그 장기간의 기간을 만들지 마세요. 물론 매매하는 과정에서 2주 정도를 기반으로 잡지만 2주 이상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고 오차 범위는 존재합니다. 근데 이 오차 범위를 감안하더라도 내가 꾸준하게 보유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새롭게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놓는 게 중요하고,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배우고 안 배우고의 차이가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 내용 보시면 뭐 재룡산업이나 이렇게 보면 재룡산업 같은 경우에 오늘 매도를 했거든요. 재룡산업.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한다. 이런 구간에서 그쵸? 매매하지 않는다. 올라간다, 쉰다, 다시 매수한다,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어야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격대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 입장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타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타점의 핵심은 뭐예요? 올라갈 때 매수를 한다더라. 그리고 실제 제가 내용을 다 보여드렸죠. 그럼 삼성중공업을 왜 봐요? 제가 올라가니까, 올라가고 있으니까 다른 종목들보다 더 강하잖아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막 이런 구간에 올라갔다가 횡보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횡보하는 구간에 약간 뭐 다른 종목이 더 강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죠. 근데 그런 마린솔루션의 상장으로 HD 현대중공업이 단기간에 강했었던 부분에 대한 내용도 끝났고, 조선주는 지속적으로 회복한다는 내용까지 마린솔루션의 상장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타점을 잡아야 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타점은 아까 전에 보셨죠? 전체적인 내용은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확인해서 구독과 10억 뭐 둘 중에 하나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알아듣고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격대를 잡는 거, 이 가격대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삼성중공업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삼성중공업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뭐 삼성중공업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 뭐 아니면 중공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알아듣고 내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그래서 올라가는 놈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왜? 올라가는 놈이 먼저 호재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니까. 근데 조선주에서 가장 먼저 올라간 게 어디예요? 삼성중공업이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횡보하고 있는 약간 좀 지루한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을 적절하게 넘기는 게 중요하고, 이 구간을 넘겨내야지만 내가 꾸준하게 수익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이해했을 때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